안녕하십니까. 상잡입니다. 예, 어제 인사 영상을 올리고 어떤 영상을 올릴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딱히 떠오르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알코올 중독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 알코올 중독의 시작은 태어나면서부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저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거든요. 통계로 봤을 때는 알코올 중독자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가 알코올 중독에 걸릴 확률이 60% 정도라고 하니까 아마 그런 기질이나 부모의 기질이나 환경적인 영향이 자녀한테까지 미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충남 서산에서 태어났고요. 저희 어머니가 연상이었어요. 그리고 제 친부는 어머니보다 이제 4살이 어렸죠. 근데 제가 20살 때 이제 친부 20살 때 태어났습니다. 친부는 충남 서산에서도 알아주는 깡패였고 주폭이 심한 사람이었어요. 지금 영상 찍으면서 제가 계속 아버지라고 안 그러고 이제 친부라고 하는 이유는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환경에서 그때 당시에 제가 나이가 5살인가 6살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때 기억이 꽤나 이제 생생한 거 보면은 저한테도 이제 큰 영향을 줬던 시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충남 서산에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친부는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거기다가 이제 어, 어머니를 이제 때리기까지 했어요. 뭐 주먹, 발, 그리고 심할 때는 이제 맥주병으로 이제 가격을 한다든지, 어, 그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 기억으로는 그 친부가 사고를 크게 쳐요. 어, 술을 먹고 이제 경찰을 때린 걸로 이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도소에 가게 돼요. 어머니도 이제 하루 이틀 겪은 일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아마 그런 시기가 오면은 벗어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이제 2살 터울의 제 여동생을 데리고 어, 신부고 교도소에 가 있는 동안 도망을 가십니다. 도망을 가셔서 저를 이제 대전에 있는 외가에 맡겨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영문도 모르고 이제 외가에 맡겨진 거죠. 어머니는 저만 맡겨 놓고 여동생은 너무 어리다 보니까 여동생을 업고 이제 서울로 가셨어요. 돈 많이 벌어서 이제 저 데리러 오겠다고. 그런 상황에 이제 외가에서 제가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증오 같은 어린 나이인데도 그런 증오심이 엄청나게 쌓였던 것 같아요. 매일같이, 어, 뭐 이제, 아무리, 외가라고 하더라도, 말 그대로 외가잖아요. 이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다 잘해주셨지만, 뭐 삼촌들도 이제 다 잘해주고 했지만, 그래도 그 사이에서 겪는 이제 외로움이나 서러움은 그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는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 골방에 가서 이제 울기도 많이 울었고,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분노를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친부에 대한 증오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친부를 증오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다짐을 했죠. 나는 커서 절대 술 마시지 않겠다. 그 어린 나이도 그랬던 것 같아요. 성장기에 그랬습니다. 절대 이제 아버지처럼 술을 마시지 않겠다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 기질을 이어받아서인지, 아니면 환경적인 문제인 건지, 다양한 문제로 인해서 저는 이제 신부보다 더 심한 알코올 중독자가 됐어요. 그렇게 되기 싫었는데, 그렇게 신부처럼 살고 싶지 않았는데,
진짜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알코올 중독자가 됐습니다. 정말 괴로운 일이죠. 저는 계속 외가에서 생활을 했고, 초등학교 4학년이 돼서야, 어, 어머니와 이제 같이 살 수가 있었어요. 서울에 가서. 근데 그 긴 시간 동안 5살, 6살부터 해서 초등학교 4학년까지라는 그 시간 동안 제가 뭔가 나사가 빠진 것 같다는 생각이 어른이 돼서야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이제 부모와 형성되어야 되는 뭔가 이제, 그런 단계가 있었을 텐데, 그게 이제 빠져버린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거는 나중에 커가면서 저한테 큰 영향을 줍니다. 굉장히 삐딱해지거든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뒤에서 좀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제가 아버지를 이제 친부라고 부르는 이유는 제가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분은 따로 있어요. 저를 키워주신 분이 따로 있고, 친부는, 그때 이후로도 못 만났지만, 제가 20살 되던 해에, 그때 잠깐 얼굴 보고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이유는 저희 어머니가 2000년도에 돌아가셨어요. 만으로 50을 못 채우시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제 머리숱이 별로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게 이제 오마주 되더라고요. 어, 어머니가 이제 친부한테 맞았던 그런 상황들, 뭐, 5살, 6살 때 기억을 어떻게 그렇게 생생하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살았던 집 구조나 그때 일어났던 상황들은 굉장히, 생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 기억이라고 이제 뭐 믿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어머니를 맥주병으로 이제 머리를 때리는 그런 상황도 이제 목격을 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에, 일부 원인은 신부가 제공한 거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리고 이제 오랜 시간 이제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래서 친부라고 이제 부르게 된 겁니다. 그 부분은 좀 양해 바랄게요. 폐류나 이런 거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음주를 한 지 18년째가 되는데, 어느 순간에, 이 알코올 중독이 이제 병이라는 사실을 검증하면서 알게 되었고, 친부에 대해서, 음, 시간이 지나고 이해는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네, 친부도 알코올 중독이란 병에 걸렸었구나. 그런데, 어, 용서는 할 수 없더라고요. 그게 이제 어머니와 관련된 일 때문이겠죠. 하여튼, 그래서 어머니는 2000년도에 암으로 돌아가셨고, 친부는 작년에, 예, 돌아가셨어요. 저는 고아가 됐죠. 하여튼, 끝까지 아마 술을 마시다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친부는. 근데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죠. 그렇게 이제 어머니랑, 이혼을 하시고, 또 다른 여자분을 만나가지고 재혼하시고, 딸아이 하나 낳고 또 이혼하시고, 그리고 또 다른 여자 만나서 재혼하시고 또 이혼하시고, 그 사이에서 또 딸 하나 낳고,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 불과 몇 년 전이에요. 10년, 5년? 예, 서산으로 다시 내려가셨더라고요. 서산 어디 이제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위해서 서류를 내달라고. 네. 마지막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사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삶이 끝이 그런 것 같아요. 인지하지 못하고 치료하지 못하면 알코올 중독자의 삶의 끝은 비참합니다. 시신 수습하러도 안 갔어요. 가지 않았고 대신 여동생이 갔는데 여동생한테도 가지 말라고 했지만 여동생은 그래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더라고요. 친부는 밉지만 남아있는 자신의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좋은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여동생이 내려가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알코올 중독자의 길을 들어서게 된 시점, 그 시점이 아마도 알코올 중독자의 부모 밑에서 자란 이유가 아닐까. 100%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큰 영향을 준 것이 아닐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술을 마시고 계신 분들,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술을 마시는 행태나 그런 것은 분명히 아이들이 보고 자랍니다. 아이들이 보고 자라고 분명히 아이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 부분을 간과하시면 안 돼요. 누구나 알코올 중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제가 알코올 중독자가 될 거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에 또 괜찮은 주제가 있으면 그걸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